언어도 모두 이 장벽을 초월한 추자연, 우효광 부부입니다. 아, 예. 이 추자연 씨가 우효광 씨보다 2살 많잖아요. 연상 연하 예, 커플이잖아요. 근데 우블리 보고 저도 저런 연하남을 만나야 되는데 생각했는데 그럼 중국에 가야 되나요, 저도? 네, 우효광 씨 같은 분을 만나려면 중국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2012년 중국의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 말할 여우 적 행복시광이라는 드라마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이후 2015년 드라마 남교 기공 영웅전에서 남녀 주인공으로 재해를 합니다. 오랜 시간 알고 지낸 두 사람이 동료에서 연인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발전을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2번이나 상대역으로 만났다면 당연히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사랑에 빠질 기회가 좀 더 많았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추자연 씨가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 연애를 공개했단 말이에요. 추자연 씨는 지난 2015년 S본부에 식사하셨어요? 그 녹화 당시 자연스럽게 자신의 열애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녹화를 하고 방송이 나가기 며칠 전에 SNS를 통해서 열애 사실을 먼저 알렸는데요. 네, SNS에 글이 올라오자마자 중국 포털 사이트에 어마어마하게 이름이 정말 도배가 됐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화제된 게 2012년에 찍은 드라마가 또 화제가 됩니다. 방영 당시 드라마 제작진이 공식 SNS에 진한 키스씬 스틸컷을 올렸었는데 한국과 중국 누리꾼들은 이미 이때 서로에게 호감이 있었지 않았냐라고 눈치를 챘었어요. 네. 작품에서 진한 키스를 했다면 실제로 첫 키스는 어땠을지 궁금하네요. 예. 드라마 속에서는 우효광 씨가 먼저 키스를 했지만요. 현실 속에서는 그 반대였습니다. 추자연 씨가 먼저 과감하게 키스를 시도했다고 해요. 당시 키스를 하던 순간에 추자연 씨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신 상태여서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진 않는다고 하는데 본인이 먼저 다가간 건 확실하게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근데 두 사람이 중국에서 되게 핫하고 다들 알아볼 텐데 어디에서 도대체 어떻게 데이트를 하는 건지 궁금해요. 네. 두 사람의 데이트 장소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두 사람이 중국에서 되게 핫하고 다들 알아볼 텐데 어디에서 도대체 어떻게 데이트를 하는 건지 궁금해요. 네. 두 사람의 데이트 장소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우효광 씨가 이제 그 수영을 굉장히 또 잘했고 그리고 국가대표 카약 선수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데이트 장소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헬스장에서 엮이들면서 데이트를 즐겼다고 합니다. 아니, 네, 사실 이 중국에서 배우들끼리 연애를 하면 자주 만나기가 참 힘들대요. 왜냐면 중국이 이제 너무 넓고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긴데 이제 작품의 또 촬영이 시작되면 지방 촬영이 워낙 많다고 합니다. 그 추자연 우효광 커플은 전화 통화로 사랑을 키웠다고 해요. 그래서 예능 프로그램에서 두 사람이 실제로 영상 통화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네, 두 사람이 이렇게 사랑을 키운 데는 통역의 힘도 있었다고 해요. 네. 일단 이 한 프로그램에서 추자연 씨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연애 초기에 통화할 때 할 말이 없어도 통화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다. 사랑을 표현하고 싶을 때 드라마 속 외운 대사를 활용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아무래도 외국 분이시다 보니까 결혼을 결심하게 된 어떤 계기는 좀 특별했을 것 같아요. 네, 또 시작됩니다. 풍문 퀴즈쇼. 추자연 씨가 결정적으로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바로 우효광 씨의 땡땡 덕분입니다. 두 글자입니다. 몸매. 편지, 힌트. 업. 업이요? 힙업! 엉거, 힙업! 업적! 힙업!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좀 더 정서적으로 다가. 바업, 키. 바로 우효광 씨의 위로입니다. 네, 추자연 씨가 열애설 발표할 당시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중국에 와서 힘들 때 가장 많이 다독여준 남자가 우효광이다. 문화의 차이, 언어의 장벽에 걸려 늘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내 곁에서 나를 격려하고 신경 써줬다라고 하면서 우효광 씨의 항상 자신을 위로했던 마음에 대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는데요. 추자연 씨가 원래 결혼 생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효광 씨 딱 만나자마자 내가 결혼을 만약 한다면 이런 친구하고 하면 참 좋겠다 싶었는데 나이 차를 극복하고 우효광 씨랑 너무 잘 됐죠.
부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또 이 커플이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는데요. 바로 장신영, 강경준 부부입니다. 네. 얼마 전까지도 예능에 출연하시면서 알콩달콩 정말 깨소금 냄새가 엄청 났었잖아요. 예뻐요. 네. 두 분이 되게 오래 연애하다가 작년에 결혼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커플도 장신영 씨가 약간 대시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두 분은 지난 2013년 제2본부 드라마 가십곳으로 처음 호흡을 맞췄습니다. 네, 근데 강경준 씨가 장신영 씨보다 한 살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또래 배우라서 처음에는 편하게 지냈다고 해요. 용기 있는 자가 미남을 차지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장신영 씨가 먼저 고백을 하면서 교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야, 신여성이에요. 그렇죠. 고백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드라마 촬영을 하면서 너무 잘해줬다. 배려심, 착한 마음에 반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어느 날 밥을 먹고 헤어졌는데 전화로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는 오빠가 좋아요. 라고 먼저 고백했다고 합니다. 완전 돌직구 고백인데 그럼 강경준 씨는 뭐라고 했나요? 바로 승낙을 했나요? 강경준 씨가 바로 승낙하지는 못했다고 해요. 일단 아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생각할 게 너무 많아졌다. 시간을 좀 달라라고 아주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백받은 다음 날 고백을 승낙했다고 해요. 그 정도면 바로 승낙한 거 아닌가요? 다음날 바로 승낙을 했는데. 이 커플이 저희 커플하고 거의 흡사한 케이스잖아요. 오. 네, 저는 이제 남편이 호감을 어느 정도 표시했을 때 사실 나도 이 마음은 있지만 이런 상황 때문에 저도 마음을 표시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네. 남편이 마음을 딱 갑자기 얘기하니까 저도 당황을 한 거예요. 네. 근데 내가 이런 상황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저희 남편이 몰랐어요. 이제 선을 그으려고 했는데 진짜 딱 3분 걸렸어요. 잠깐 3분 동안 주저하며 생각을 하더니 바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좋다. 임유한 멋있다. 내가 그래서 임유한 팬인 거예요. 내가 임유한 씨 팬이. 3분. 남자다, 남자다. 이 드라마가 2013년 2월부터 8월까지 방영됐는데요. 두 사람은 3월부터 교제를 시작했으니까 아무래도 드라마에서 티가 살짝 났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두 사람이 차 안에서 격렬한 키스신이 또 있었어요. 네. 그리고 침대 위에서 과감한 베드신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너무 리얼하게 잘해요. 그래서 그걸 보는 시청자들이 저거 뭐가 있는데 뭔가 사귀는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뒤 후반부터는 두 분이 이미 제작진이 눈치를 챌 정도로 공공연한 커플이었다고 해요. 실제로 드라마 촬영 중에도 서로에 대한 뭐 애정을 숨기지 않고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럼 제가 좀 역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왜 기자들은 현장에서 있었던 얘기들을 다 제보를 받잖아요. 그래서 네. 취재를 하는데 현장에서 보면은 저 둘이 지금 비밀 연애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티가 나나요? 나요. 나서 일부러 살짝 찔러보기도 하는데 절대 아니라고 딱 잡아떼는데 우리 눈엔 다 보여. 그러니까 두 사람은 아닌 척해. 근데 나머지는 다 알고 있어. 그런 경우 있어요. 장시현 씨가 고백도 먼저 했지만 이별 통보도 먼저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강경준 씨 부모님 때문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부모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걱정하실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었죠. 결국은 강경준 씨가 집에서 나와서 4년 동안이랑 밖에서 혼자 살았는데요. 이런 시간이요 서로를 받아들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 방송으로 봤을 때는 그 시어머니하고 잘 지내는 것 같았거든요. 결국은 가족으로 받아들였으니까 지금은 서로에게 더욱 애틋한 관계고 부모님의 마음고생은 4년 동안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거는 또 강경준 씨 부부가 열심히 또 갚아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방송에서 아들이 강경준 씨한테 아빠라고 부르던 장면이 많은 사람들을 많이 울리기도 하고요. 감격스러웠는데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작품에서 만나서 결혼한 커플들이 이분들이 딱 떠오르는데요. 바로 소희연, 임규진 부부예요. 네. 대단하죠. 두 분도 작품에서 만나셨잖아요. 네. 인고 부부죠. 예. 네. 네. 2008년 드라마 애자 언니 민자에서 호흡할 당시에 소희연 씨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중간에 애절한 씬을 찍으면서 만약 이 오빠가 나랑 사귀게 되면 이런 느낌이 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약간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느낌이 온다니까요.
근데 임교진 씨는 처음에는 소희연 씨를 여자로 안 봤다는 거예요. 왜냐면 18살 고등학생 때 처음 봤으니까 처음부터 여자로 봤으면 오히려 조금 이상했겠죠. 네. 그런데 다른 방송에서 한 번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소희연 씨를 자기가 처음부터 짝사랑했었다고요. 그러면 임교진 씨는 고백을 안 한 건지 했다가 다 차인 건지. 예. 아, 그게요. 처음에 임교진 씨가 고백을 했는데 소희연 씨가 거절한 거예요. 심지어 고백을 들은 자리에서 바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갔다고요? 네. 왜냐하면 평소 친하게 지냈던 오빠가 사람이 많은 고깃집에서 갑자기 고백을 한 거예요. 고깃집에서? 네. 그러니까 주변에 시선도 있고 하니까 이제 소희연 씨가 이제 당황스러워서 도망가 버린 것이죠. 심지어 도망간 후에 2달 동안 아예 연락을 안 했다고 해요. 연락도 안 받고. 고깃집 고백은 좀 깨죠. 예, 좀 저는 고깃집에서 만약에 이렇게 고백을 한다 그러면 이게 약간 진지한 건가 장난인가 약간 헷갈릴 것 같아요. 그게 예. 고깃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임교진 씨는 지금까지 참아왔던 거예요. 근데 고깃집에서 이 순간 소연 씨에 대한 감정을 더 이상 억누르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 둘만 지금 약간 소문하는 분위기에서 만약에 고백을 하는 거랑 사람들 다 듣는 데서 막 야 교진이가 너 좋아한대 뭐 이런 거랑 되게 다른 거잖아요. 제가 애자언님 인자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둘이 예. 되게 친한 걸 그때부터 알았어요. 예. 소희연 씨가 먹을 때 네. 정말 맛있게 잘 먹어요. 아, 잘 먹네요. 네, 되게 예쁘게 먹습니다. 잘 먹네. 그러니까 임교진 씨가 자기도 모르게 툭 하고 네, 고백할 수도 먹는 있어요. 모습에. 아무튼 여러분 여자는 예. 그렇게 모름지기 분위기에 좀 약하다는 거 이왕이면 네. 뭐 다들 새겨두시기 바라고 저는 소희연 씨 마음이 그래서 이해가 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도망간 다음에 어떻게 다시 이렇게 커플이 될 수 있었던 건가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소희연 씨가 연예계 또 소문난 애주가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소주였습니다. 일단 거절은 했는데 마음에 안 들면 그대로 끝인데 계속 잔상이 남는 거죠. 당시 소희연 씨가 섹션 TV 연애통신 생방송을 진행하는 안방마님이었는데 생방송 내내 계속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서 방송이 끝나자마자 전화해서 우리 술 먹자라고 하고서는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결국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때 사귀지도 않는 상황이었는데 소희연 씨가 먼저 우리 그냥 결혼하자라고 프로포즈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이게 진짜예요? 리얼이에요? 리얼입니다.